농협이 아무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등록을 신고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종합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을 했어야 되고 그 등록은 2001년도에 설치가 돼 있던데 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당시 2001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쫓아가 봤더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1년도 이후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 클럽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행정부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이에요. 근데 유통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기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법은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옮겨와야 돼요. 중기부는 뭘 하는지, 중기부에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에다 물어보랍니다. 산자부에다 물어보면 이거는 법은 우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랍니다. 지자체에다가 지금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농협에다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농협에다 지금 저희가 그 답변을 들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도 언론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높은 데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게 지금 고양시반의 문제, 원당시장의 문제, 하남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지금 경기도 같은데 저도 이제 소상공인 운동을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이 끓어. 그렇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그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소상공인 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죠. 이렇게 지금 을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 행정 책임,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몰라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하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뭔가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발표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소상공인 문제만 나오면 전통시장 문제만 나오면 왜 그런저런 얘기가 놓고 이걸 사정당국이 고발하는 고양시 행정 이게 할 일입니까? 난 이건 참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까? 회장님께서 막 갑자기 제가 막 흥분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말을 좀 더듬거든요. 흥분하면. 500만 원 고발 당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참담했죠. 솔직하게 참담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매니저하고 둘이 머리 짜고 또 이사회까지 다 했습니다. 500만 원 때문에? 예, 이사회 해서 다 했고 이사회 기록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해서 아무 지침대로 매니저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계속 핑퐁하면서 지침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본인들의 행정 실수를 마치 상인회가 잘못한 것처럼 고발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고발을 했다. 참 분통이 터집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할 전통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한다는 게 이게 시장 결제 없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시장 결제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이제 어저께 그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 과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후 한 5시 29분부터 약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방송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왜 그 고발성 기사를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안별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일단 전화 통화 중에 한 5번 정도를 저보고 고양시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당신이 와라. 뭐 할 얘기가 있으면.
그분 얘기가 자기는 바빠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몸에 갑질 기운이 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협 하나로 클럽입니다. 예. 이걸 이제 그 며칠 전에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과에 예. 농협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 클럽이 예. 제 눈에는 종합소매업이기 때문에 예. 유통산업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된다 예. 하고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농수산물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예. 농산유통과에 문의하라고 했어요. 고양시가 농산물 유통과가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농협 하나로마트는 2001년도에 개점을 했지만 예. 92년도에 농협이 전체 부지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물어봤습니다. 산자부의 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농협 하나로 클럽이 예. 종합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4조에는 예.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가 뒤져봤어요. 예. 이게 과연 종합소매업인지 아닌지를 그랬더니 법 규정이 몇 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예. 근데 전부가 도매입니다. 도매. 예.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예. 농수산물 뭐 화해, 생선, 조수, 육류, 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산지에서 센터로 끌고 와서 거기서 도매를 하는 겁니다. 도매를 하는 건데 예.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가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공산품 소매 유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법을 해석할 때는 예. 실질 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질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 세법을 적용을 할 때도 형식 여부에 불문하고 예.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 과세의 그러니까 원칙. 농협이 아무리 예.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등록을 신고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종합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예. 등록을 했어야 되고 예. 그 등록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당시 2001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쫓아가 봤더니 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2001년도 이후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 클럽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예. 2013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뀐 법에 의하면은 대형 마트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0평 이상입니다. 매장 면적. 예. 그렇게 되는 데는 영업시간 규제, 의무 휴일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하나로 클럽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었으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저희들이 봤을 매장 면적이나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예. 다른 농협의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 매출액 비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예. 55%를 넘긴다는 99.99%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과가 예. 직무를 혜택 또는 유기한 것입니다. 예. 55%가 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매출 분석자를 갖고 와야 돼요. 전체 매출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농수산물 매출이 얼마다 하는 거를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예. 의무휴일제 지정을 받도록 예. 규제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그러니까 전혀 이런 조치도 물론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뭔 조치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 처음부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지 매입은 전액 국비 도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예산은 지금이라도 예. 환수 조치를 취하든지 농협 환수해야죠. 정부 예산이. 아니면은 예. 그 당시에 취득한 가액 중에 예. 종합 소매, 예. 종합 유통, 소매 유통을 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땅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우리 그 세게 그냥 뭐 카메라도 맞고 하는 이유가 또 다 있었네요. 불법으로 하나로 클럽이 운영해서 얻은 이득, 예. 이건 부당이득입니다. 불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거는 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도 피해를 입은 사례 아닙니까? 수요일 날. 당연하죠. 예. 그러면 저희 시민단체들과 네, 저희 방송과 네, 시민단체들과 네. 함께 농협 네. 하나로 클럽과 네. 저기 고양시를 상대로 이거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뭐 마땅치 않은 정말로 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날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네. 전통시장 상인하시는 분들이 예. 거기에 고양시에 99개가 되는 대형마트와 SSM이 쉬면 급한 사람들은 물건 사러 전통시장에 와야 됩니다. 예. 농협만 의무일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예. 뭘 주차장도 없지, 뭐 주차비 10,000원 내고 누가 전통시장에 물건 사러 가겠습니까? 참 유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네, 중소벤처기업부, 네, 지자체 공무원들, 지자체장 네. 정말 뭐 소상공인 위하고 있는 건지 네. 말로만 그러는 건지 네. 뭐 하나 표 하나 얻고자 이 그림 좋잖아요. 가면 대통령이건 우리 고명수 사무총장이 맨날 말씀하신 대로 딱 해서 핫도그 우리 저 뭡니까 옛날에 그 저기 총리 같은 총리 지내신 분은 핫도그 하나 먹으면 거기 가서 핫도그가 이게 떡볶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갖고 어떻게 먹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는가.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소상공인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저희가 지난 은혜 반란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남시의 불법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취재하고 또 집합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인 것들이 너무 차고도 넘쳐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하남시도 소상공인 위한다는 것이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행정 조치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내용을 달라 해도 안 줘요. 요지부동 아닙니까? 우리가 특히 뭡니까? 국민감사 청구 이런 제도도 뭐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우리가 저번 의뢰 반란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남시 못한다 시청공무원한테 그렇게 막 뭐라 했는데 이거 비교하면은 하남시는 아유 비교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안 돼요. 너무 잘하네요. 보니까 하남시 공무원. 그런 여기는 데도. 자기네들이 네. 사업계획서 쓰고 PT도 하러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 그 비대위 저 하남시 비대위 활동 이후에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안 했겠죠 이렇게. 예, 현재는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못한다고 난리치는데 근데 하남시도 근데 그때 우리가 저기 민원 제기하고 감사 신청하지 않았나요? 했죠. 답변 혹시 있었나요? 답시? 그게 답변이 이제 그 청렴 감사실에서 답변 온 게 그 지난번에 그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다 그 7번의 의견 청취했고 하남시로 이첩을 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된 네, 건가요? 그렇죠. 하남시 이첩이 된 거죠. 하남시, 고양시 소상공인 실태를 보면은 이게 진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남시에 또 이제 우리가 일을 다루다 보니까 고양시 걸 또 이게 거기에 얹혀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하나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도대체 뭐 이재명 지사는 좀 지사님 잘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저기 지금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우리가 뭐 방송을 해도 뭐 저희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잘 하시거든요. 이 소상공인 문제는 유독이도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저희가 저 네. 지사님한테 네. 탄원도 했는데 진정도 하고 했는데 근데도 이 소상공인 문제는 답변 없어요. 답변이 없는 이유가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면 이 선거 정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기초단체단체와 경기도가 이런 부분들에 앞장서가지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이런 일을 못 하신다면 이것이 방송 보시는 그 관계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서서 지금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좀 하나를 제가 빼놓은 게 있어갖고 네, 맞아 어떤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과장하고 네. 그 소상공인 지원과장하고 하던 네. 그 테마가 하나가 뭐냐면 네.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네.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분기에 최소 1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지난번 팀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왜 하느냐 제가 이제 그때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분 말씀이 뭐냐면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나 SSM이 지역상권 진출할 때 사업 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회의래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갖고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너무라도 너무. 자, 담당 공무원이 이런 말 한다니.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 소상공인 지원 과장님 내가 성함을 메모를 했지만 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7조의 5 제1항 여기 보시면 사안을 이러이러한 사안이 몇 개가 5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한테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만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법 12조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법 13조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 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과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부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갖고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래놓고 저한테 법을 모른다고 저를 추궁을 합니다. 이런 담당 공무원도 이런 법들을 모르고 있으니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조정과 등록하여의 기준을 모르시는 모양이지. 정보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방송한 지가 지금 소상공인 문제를 저는 환경운동 했던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우리 제일 끝에 계시는 우리 고명수 사무총장님은 6년 동안 머리띠는 아니지만 거의 머리띠 두르고 사신 분이에요. 저분은 어디 말씀하시더라도 제대로 좀 뭔가 파악을 하시고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소장님은 거의 소상공인 관련된 법을 만드신 분이고 만만한 사람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지 커피 먹으러 5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전화하면 또 까먹었습니다. 강현희 강연입니다. 강현희 회장님, 상임 회장님이시죠? 오늘 방송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저도 여러 지금 건을 많이 듣고 제보도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고양시가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거기에 정말 오랫동안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 풀뿌리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저희가 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쳐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방송이나 기타 언론으로부터 종종 공무원의 갑질 실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상인회가 당하다 보니까 아주 참 심각하다. 이거는 참 고칠 수 없는 병폐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조그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언론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공총장님. 오늘 어떠십니까, 방송?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유구무원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이건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었으면 예.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법 기껏 만들어 놓고 아무도 준수하지 않을 법이라면 뭐하러 법을 만들며 행정부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이에요. 근데 유통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기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법은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옮겨와야 돼요. 중기부는 뭘 하는지, 중기부에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에다 물어보랍니다. 산자부에다 물어보면 이거는 법은 우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랍니다. 지자체에다가 지금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농협에다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농협에다 지금 저희가 그 답변을 들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도 언론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높은 데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게 지금 고양시반의 문제, 원당시장의 문제, 하남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지금 경기도 같은데 저도 이제 소상공인 운동을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이 끓어. 그렇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그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소상공인 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죠. 이렇게 지금 을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 행정 책임,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몰라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하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뭔가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발표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소상공인 문제만 나오면 전통시장 문제만 나오면 왜 그런저런 얘기가 같아버다 정치 때로 쳐야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전혀 없으신 건지 예.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현대에게 네. 이게 풀풀이 말 그대로 우리 어제 저번 주인가요 방송했던 것처럼 예? 예, 스타벅스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저기 신세계 이마트 거 스타필드 네. 그것만 다 만들어야죠. 네, 그것만 전국에 다 그 스타필드만 만들어야죠. 162% 신장 된다는데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신장이 되면 네, 대한민국 스타필드 지면 되죠. 네, 주변 상권이 다 신장이 주저합니까? 네.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스타필드만 지으시려고 그러나? 왜 이 소상공인 일에서 정말 그분이야 정의감에 붙어있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거에 좀 관심을 이재명 시장님 들으시면 간곡히 정말 간절히 예? 고양시 문제를 한번 예, 해주셨으면 다뤄주셨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네, 부탁합니다. 각성하라. 각성을 하시든지 저는 부탁합니다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